테러 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테러 방지법이 특히 규칙이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 방지법. 네,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셈법 속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시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먼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시죠. 네. 자, 은수미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은수미 의원,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는데요. 9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더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3분 동안 발언을 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기록을 깼는데요. 은수미 의원이 현재 9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47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야당 의원 108명이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이걸 법안 처리를 막겠다라고 지금 야당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테러 방지법에 대한 어떤 야당의 이제 반대 논리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비춰질 것인가, 과연 저렇게까지 해서 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여겨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런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법 처리를 위한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건을 상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제한 토론이 끝나야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야당이 예고한 대로 뭐 3월 11일 이번 이제 2월 임시국회 2월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선거법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8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다 발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 발언을 못하죠. 만약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3월 11일까지 끌어갈 네. 수도 있다. 뭐 이제 보름 이상 끌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네. 제가 생각에는 야당의 지금 목표는 뭐냐,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선거 구획 안까지 만일 상정 못하게 하면은 네.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흥미진진한 그런 장면이죠. 국회의원들이 장시간 나와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우리 국회로 보면 이제 진기록입니다. 아까 47년 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하자면 1969년 이후에 생기는 합법적인 의결 저지 네.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 아마 현재까지 세계 최장 기록이 24시간이니까 네. 좀 뭐 한 세계 기록 좀 깨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통과가 지장이 없는, 만일 선거법이 상정이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네. 그거는 뭐 선거가 지연이 될 것이고 국민적 지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은 뭐냐, 아마 야당 쪽에서 원하는 안,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어느 정도 수정이 돼서 네. 통과되는 그런 쪽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게 테러 방지법의 쟁점 부분도 사실은 몇 가지의 그 쟁점에 대한 타협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권보호관, 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도 두기로 했고, 만약에 테러 용의자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 네. 이제 그건 대테러센터 위원장한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런 어떤 안전장치들을 뒀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는 그 테러 예방 기능의 어떤 필수적인 이런 그 뭐 정보의 수집권 또는 조사 추적권을 분리해서 국가정보원과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그런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아마 타협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은 무제한 감청이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야당이 우려하는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려할 만한 정도인가요? 이제 국정원의 이제 과거 경력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내 사찰을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네. 사실은.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국정원이 많이 개혁이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 침해 독소 조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애플사가 미 연방 그 수사국하고 이제 서로 그 다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잠금 장치 해제를 도와주라. 네. 그런데 애플 쪽에서는 이거는 프라이버시다. 네. 사적인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테러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또는 인권 침해 사안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이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고 네. 상당히 안보 위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뭐 조금 내용을 좀 더 안전장치를 좀 더 하고 대테러법은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 지도부도 이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은 26일 이제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걸 네. 이어가면서 아마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 이제 너무 강하게 뭐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선거법 처리가 또 지연되면 정말 총선 연기론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야당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의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 과연 선거 연기 상황을 초래할 만큼의 네. 그런 것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냐, 이걸 설득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야당으로서도 지금 26일 본회의 전까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여야가 어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수도권의 의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영호남 의석은 줄어든 결과인데,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합의 봤다는 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제 사실 야당 안보다는 여당 안이 더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 내용상으로 보면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갔다. 아하. 말하자면 특히 신도시 지역의 의석이 늘어나는데, 네. 신도시 지역은 30, 40대가 주로 많이 있고, 네. 30, 40대는 야당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야당 쪽에 좀 더 유리한 그게 의석수가 네.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는 뭐 그 성향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여 다야, 네. 뭐 최소한 3개의 중요한 정당이 지금 하고 있고, 일여 그다음에 2개의 중요 야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표를 나눠 먹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선거 구획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지만, 아하.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도의 경우에 8석이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지역구 자체가 분리된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수도권의 인구 변화가 이제 서울에서는 지금 최근에 계속 유출 인구가 많았었고, 네. 이제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좀 유입 인구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 속에서 이제 그 경기도 지역 내에서 뭐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지역들이 많아지고 네. 동부 지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 면에서 이제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초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이 네. 뭐 좀 젊은 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용 면에서 뭐 야당이 이렇게 불리하지 않은 구도겠습니다만 분구 선거구들은 대개 이제 일단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지금 선거에 뛰어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3당 구도가 현실화된 지역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의석수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그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선거구 획정 이제 마지막 그 선긋기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게 아마 내일 이제까지 되죠. 그리고 네. 나오고 나면 아마 특히 농어촌 지역구가 이제 좀 이렇게 뭐 통폐합되거나 이제 네. 이런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의 중심으로 아마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 일정상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불거져서 계속 장기간 논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대로 어떤 획정안이 나오고 나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야의 공천을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상황을 보면은 뒤늦게 그 안심 번호 여론조사 오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한국 정치의 천박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선은 네. 이제 정당 그 명부 자체가 이게 상당히 허수가 많다. 네. 유령 당원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당원 확보 차원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이 자기네가 이제 나중에 상향식 경선을 하게 되면은 당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책임 당원과 그냥 일반 당원 이게 구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비 후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책임 당원이 누구라는 걸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당원들은 상당히 그냥 급조하거나 적당한 그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원이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네. 어떻든 간에 우리의 정당 조직이 아직 제대로 현대화가 안 된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공학적인 차원에서 그런 유령 당원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네. 걸 들여와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또는 조작이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안심번호제가 사실 안심이 아니라 불안심번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네. 자, 지금 이 안심번호 명부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이현구 위원장도 맞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안심번호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당원 명부의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네. 이제 안심번호는 기술적으로 이게 휴대폰 번호에 가상번호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그 공천제도, 경선제도상으로는 당원이 30% 그리고 국민 유권자 여론조사 7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30%를 차지한 이 당원에 대한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당원이 누구인지 신상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름도 일부 가려 있기 때문에 또 전화번호도 가상 번호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네. 또 좀 부정확한 내지는 당원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유령 당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그 여론조사 경선으로 100%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지역을 얼마나 늘리느냐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지역들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네.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민주당은 컷오프 개별 통보가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뭐 본래는 20% 거기에 이제 본래 의원들을 다 포함하느냐 탈당한 의원 포함하느냐 네. 또 빼고 20%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또 뭐 3선 이상은 50% 해야 된다. 네. 이거 뭐 대단히 혁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정도가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많이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인이 모든 것을 다 해법을 가지고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인은 신인대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아마 뭐 30% 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뭐 결과는 더 두고 봐야죠. 네. 컷오프 탈락자 기준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뭐 정밀 심사 이런 표현을 네. 써서 뭐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컷오프라는 것은 이 본인이 경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때 이제 결국 그 당사자, 예를 들어서 컷오프 대상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거에 나갈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물갈이 이걸 현실화시킨다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탈당 사태까지도 일어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기준 자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어. 이제 이런 후폭풍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와 좀 직결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천정배 의원이 그 컷오프 의원들을 공천의 희생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이런 그 탈락한 의원들을 영입을 할까?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저는 원하는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탈당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나마 명분이 있는데 네. 공천의 컷오프 탈락돼가지고 탈당을 하는 경우는 결국 뭐 자기 정치적 이익, 자기가 권력에 대한 그런 기회를 더 갖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좀 더 이게 공적인 그런 이익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정치를 구현하는 국민의당이 공천 탈락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기회만 보려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는 좀 만들어놓은 게 네. 선거 전이라도 만들어지기 좋기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네. 만약에 대규모 그 컷오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 함량 미달로 된 게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로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야지만 아마 국민당 입장에서는 뭐 영입을 하더라도 네. 명분이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네. 자, 국민의당은 지금 그 경선에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전체 의원이 한 7명 가운데 11명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인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규모는 작지만 사실 국민의당도 이제 공천과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특히나 이제 사실 국민의당은 지금 집단 지도 체제, 지금 실제로 뭐 선대위원장이 5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환 의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그 각 이제 뭐 일종의 그 소개파처럼 그 어떤 것도 형성되어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주장들이 다르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물갈이를 주장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작은 당이지만 공천 관련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